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습니다. 1년 만의 금리 조정으로 역대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영향과 또 내수 침체로 경기 하락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진단에 따른 겁니다. 금리 인하 여파로 국내 외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금융부 이혜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인하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인데요. 1.25%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기준금리는 또 한 번 사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통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전망과는 180도 다른 결과입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9.4%가 금리 동결을 점쳤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본격화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경기 부진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금리 인하 배경과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네, 실제 지난 1분기 GDP는 0.5%에 그치는 등 하느니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2.8%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7.4%를 기록해서 2년 만에 역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내 경기가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 투자 침체 3중도를 겪고 있고요.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내수 침체와 글로벌 교역 부진, 또 여기에다가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여파까지 더해지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 구조 조정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또 하방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이달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 관련된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에 그리고 나서 하는 쪽에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뒤엎어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한은의 금리 인하를 택하는 데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당초 미 연준이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5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는 다시 9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외 금리차가 커져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진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셈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좀 심각해서 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하로 인해서 그러면 경제적인 영향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다시 결정이 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심각한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금융당국의 여신 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위주로 가계대출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에 대해 거시 건전성 대책으로 대처할 것이며 하반기 비은행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 또 은행의 외환 건전성, 유럽과 일본 등의 통화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급속한 자본 유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죠. 기준금리가 역대 네.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가 즉각적으로 화답했는데요. 장중 2035.27점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장은 되돌림 현상을 조금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주열 총재의 답변이 부정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하다라고 답해서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고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91포인트 떨어진 2024.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 1160선을 진입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날보다 60전 떨어진 115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고채 3년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은 1.345%로 전거래일보다 3.3bp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